안녕하세요. 60분 부모 김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네. 수요일이 새롭게 단장을 했거든요. 부모 다큐를 만나다 시간인데요. 네. 제목이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요. 부모가 되니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필수 조건이 경제력, 정보력이라고 할 만큼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60분 부모가 나섰습니다. 네. 이 돈 문제는 어떻게 직접 해결해 드릴 수 없지만 정보력만큼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네, 큰 소리 치신 것 같은데요. 저를 뭉뜨시겠다는 말씀. 믿어볼까요? 우리 부모가 꼭 알아야 될 주제만을 네. 골라서 풍성한 다큐멘터리로 구성하고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첫 순서 주제부터 딱 느낌이 오네요. 그래요? 미치도록 가려운 네. 아이들, 너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많죠? 먼저 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이른 봄 지산이를 만났습니다. 누나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은 여느 6살 아이들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올라가니까 이따가 양말을 벗자 지산이 발목에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부위를 긁어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피부 상태가 무척 심각해 보입니다.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오늘도 가려움이 시작됐습니다. 하나. 피봐, 피, 손에. 엄마의 말에도 지산이는 반응이 없습니다. 얼마나 세게 긁었는지 손과 팔에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참아, 건지 좀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밝혀. 핥혀. 하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지가 안 돼요. 가려서 안 돼. 건져서 그래. 지가 막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제 긁으면서 내가 죽어야지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그럴 때도 많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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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할아버지에 둘러싸여 놀고 있는 상윤에게서 아토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하자고 그래. 가려움이 시작되면 긁으려는 상윤이와 긁지 못하게 하려는 엄마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곤 합니다. 옷 들고 있어. 옷 들고 있어. 그래. 엄마 그렇게 할게. 더 세게. 옷 들어. 더 세게 해달라고. 엄마 할게. 옷 들어. 알았어. 그래, 자꾸 못 들으면 손이다. 한 번 시작된 가려움은 쉬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처럼 가려움이 찾아옵니다. 엄마는 행여나 손톱에 긁혀 상처가 날까 궁여지책 은수저로 긁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 이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1시간여를 긁고야 상윤이의 가려움은 멈췄습니다. 혹시 나가서 정말 거기에 몰입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힘도 그때는 힘도 막 세고 그럴 때 굉장히 가려움이 극도의 정말 심하구나. 그런 거 이런 거 보려 가슴이 그냥 막 찢어지는 것 같지. 차라리 내가 그걸 내가 안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지압 애미나 애미는 더 아프겠죠. 아프지만 내가 그렇게 몸만 보면 그냥 찢어져 가죠. 밤이 찾아왔습니다. 상윤이 부모님도 밤이 두렵습니다. 잠을 잘 때 가장 가려워하고 심하게 긁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매일 밤 아빠는 보습 밴드를 이용해 손을 싸서 특수 장갑을 만듭니다. 밤에 긁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냄새나. 그야말로 가려움을 잡기 위해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좀 덜 긁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죠. 지게차 얼른 달리기 쉬어? 준비해.
아빠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긁느라 상윤이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한 번 가려우면 왜 멈추지 않고 긁는 걸까요? 황토집을 지어 시골 마을로 이사 온 것은 준행이의 아토피를 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맑은 공기, 많은 나무가 아이를 낫게 해줄 거라 기대했지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쓰러져. 엄마 해고 있어 책으로. 염증이 심해 보습제만 발라도 아이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제 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뭐 시골 가서 살면 낳고 뭐 막 인스턴트 안 접하면 낳고 한다는데 전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동안 엄마는 아토피에 좋다는 것은 뭐든 다 해보았습니다. 시골로 이사까지 감행했지만 여전히 준행이는 아토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전쟁을 멈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유, 함께하는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도 눈물 참느라 혼났습니다. 네. 얼마나 아프면 자기 살인데 이렇게 피가 나도록 긁을까요? 글쎄요. 네. 저는 상윤이 할아버님 말씀이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손자의 고통을 안고 갔으면 하는 그 말씀이에요. 네, 좀 분위기가 숙연해졌는데요. 저희가 네. 힘을 내서 좀 치료법을 알아볼게요. 오늘 스튜디오에요. 아토피 피부염에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라고 하실 만한 두 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순천향의대 소아청소년과의 편복양 교수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김구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곧 두 아이의 아빠가 되십니다. 김생민 씨 함께 할게요. 네. 자, 김생민 씨 오늘 저희 부모 다큐를 말하다에 네. 이제 새 식구가 되셨는데 네.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사실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기 전까지 굉장히 근사한 말을 준비했는데 지금 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너무 슬픔이 다가와가지고요. 네. 예. 두 아이의 아빠가 조금 있으면 됩니다. 큰애가 5살인데 정말 현명한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멋지게 무언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도록 많은 걸 배워가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저만 해도 아이가 4개월이지만 아토피에 대한 거는 공포가 굉장히 심하고요. 또 아토피 피부염 엄마들에게는 국민병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의 선생님들 모신 만큼 궁금하신 점 많으실 거예요. 네네. 저희가 전화 상담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생방송 중에 전화 받고 있을게요. 02576-6906번입니다. 02576-6906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네. 저희가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주저하시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아토피 피부염 탐구에 들어가 볼게요. 네. 편 교수님, 도대체 어떤 병인가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병은 이제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데 피부에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화면에서 보신 것 같은 그런 피부 병변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가려움증입니다. 이렇게 뭐 아무리 긁어도 이렇게 해소가 안 될 정도로 가렵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만성적이고 자꾸 재발한다는 게 특징이고, 이런 환자들의 대부분은 부모들 중에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한 번 긁기 시작하면 이제 1시간이 넘도록 긁는 아이들. 예. 왜 그렇게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몸 안에서 일어나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긁기 시작하는데 긁으면 더 간지러워지고 간지러우니까 더 긁게 더 되고, 긁게 되고. 또 긁으면서 상처가 나고 거기를 통해서 피부에 2차 감염도 생기고요. 그럼 그 감염 때문에 또 더 간지러집니다. 그래서 한번 긁기 시작한 게 긁고 상처나고 긁고 상처나고 하는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계속 악순환이네요. 상처만 나도 가렵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흔히 암이 국민 질환이라고 해서 국민 4명 중 1명이 암 환자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아토피도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김생민 씨가 실태 조사하셨죠? 그렇습니다. 2010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요. 초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이 고통을 아토피로 받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 경우에 어린이가 30%가 넘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고요. 900명의 워킹맘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30%가 자녀의 그 아토피 피부염 관리 때문에 일을 그만두겠다를 고려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17%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엄마들이 이를 포기해야 될 정도라니까 심각하네요. 네. 근데 이 아토피 피부염도 7, 80년대는 환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다고 그러던데. 네, 그렇습니다. 한 80년대 초까지만 네. 해도 거의 뭐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병원에 오거나 입원한 환자를 제가 전공의 4년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30년 만에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화, 서구화되면서 매연, 공해 물질이 많이 증가되었고요. 생활 패턴이 이제 서구화되면서 사는 주거 방식도 뭐 침대 생활, 뭐 카페트 생활 많이 바뀌었고 먹는 식생활 습관도 많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전적인 소인에다가 이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이 같이 작용해서 점차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 뭐 먹는 거, 가족력까지 원인이 되게 복합적이에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료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아토피 치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 잘못된 중요한 오류, 이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요? 뭐예요?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 미치도록 이 가려운 것이 이 아토피인데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사용해야 한다고요? 네네네. 근데 저희들은 또 스테로이드 연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알고 계신 네.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저도 엄마들이랑 상담하면 아주 안 된다고. 중요한 오류.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아. 겁니다. 그 생각을 먼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요. 김생민 씨가 왜 이렇게 중요한 오류라고 네. 지적을 해주셨는지 저희가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금방 나아지는데 이제 상처가 막 나고 하면 자꾸 이제 심해지면 그게 빨리 효과를 못 본다 하더라고요. 자꾸 바르면은. 그게 장기간 쓰면 안 좋다는 그 이유가 자꾸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 꺼내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나아지면 끊었다가 또 심해지면 또 발랐다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안 발랐거든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연고만 바르고 치료 못하고 연고만 발라야 되는지 그게 두려워. 거의 살이 딱딱해 거북등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오래 사용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재생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모들의 말처럼 스테로이드 연고는 부작용이 심해 아이들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약인 걸까요? 그런데 이웃 일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아토피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병원에서 뭔가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법입니다. 의료진과 함께 엄마들이 직접 발라보면서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에서 휴지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양이 적당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리와 슌, 두 아이 모두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기 때는 증상이 아주 심각했습니다.